자, 보자. 자,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약간 요약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여기에서 그냥 내용별 핵심에서 그 바로 방금 한 부분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장애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물에 내려가서 장애물이 있었다. 높은 산에 장애물 뭐하고 뭐? 구름과 안개, 그렇지. 그 다음에 물가에 가죠. 물가에서 장애물 뭐? 바람과 물결, 그렇지.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알겠지? 자, 모처럼 찬 자리에, 자, 모처음은 이제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찬 자리에 밤이 돌아오니, 밤 네모 한번 쳐봐. 자, 시간의 이동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간의 이동이 있었잖아. 이제 시간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자, 밤이 돌아오니, 자, 반벽 청등. 이거 좀 재밌어요. 자, 해석에 하면 벽 반쯤에 걸린 푸른 등 이런 뜻이거든요. 등 동그라미 쳐봐. 등. 거기다가 적어서 투영이라고 적어봐. 자, 벽 반쯤에 걸린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혔는가? 거기 우리가 한자 보면요. 한자 이렇게 적혀 있지. 그렇지? 한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한자가 가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로로 되어 있어. 이게 뭐 불화자입니다. 화요일 할 때 불화자. 근데 거기 뭐라고 등이라고 써 있지? 그러면 불과 관련된 등, 그럼 등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지? 자, 등불 누구를 위하여 밝혔겠어? 님을 위해 밝혔겠지. 그지? 기다림이죠. 기다림, 그리움. 자, 오르며 내리며 어디를 올라갔다 내려왔니? 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헤매며 다니니. 해 뜨며라고 했는데 헤매며요. 어디를 헤매며 다녔니? 물가. 잠깐 역진, 역진, 힘이 다하여 이런 얘기야. 자, 잠을 잠깐 내리. 잠들었잖아. 그럼 어디로 가? 밑에? 꿈. 그렇지. 꿈 네모. 스굼. 자, 꿈 네모 쳐. 자, 이제 차원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현실. 꿈에서 님을 보니 밑줄 쳐. 님을 보니 밑줄. 거기다 뭐라고 쓸까? 임금인데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봐.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렇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비현실로 이룸.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비현실로 이룸.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비현실로 이룸. 이렇게 됐지? 자, 중요한 건 일시적 만남이에요. 그것도 적어. 일시적이라고 적어봐. 가로 열고 일시적. 이게 중요한 거야. 일시적 만남. 자, 써야지. 일시적이라고 써야지. 자, 됐어. 옷과 같은, 자,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염려입니다. 염려. 늙으셨네? 뭐, 이렇게 염려야. 마음에 먹은 말. 야, 이거 좀 재밌지 않아? 봐봐. 우리 나란 말 쌈이. 그치? 그래서 그때 우리가 된소리 사용했잖아. 각자 병서. 근데 여기는 말삼. 이렇게. 그치? 자, 마음에 먹은 말, 슬가장, 실컷. 자, 리을 비읍 다 해석할게요. 사례 보고자 하니. 됐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니 이런 뜻이야. 사례 보고자 하니,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물결.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다 못다 해서 목조차 아메이니. 이런 상황이죠. 꿈에서 일 봤어. 너무 감격한 거야. 너무 감격하니까 말이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혹시 너희들 이런 적 있어? 이런 적 있니? 그렇습니다. 난 있어. 언제냐면 20대 후반에. 어릴 때가 아니고 20대 후반에 20대 후반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극장에서 봤다. 내가 거기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냐면 그때 거기 이제 여자의 주인공 이름이 소피가 이렇게 어떤 굴 같은 데를 들어가. 하도 오래전에 굴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하울이 있는 거야. 근데 하울의 원래 모습은 요괴야. 그래서 하울이 되게 무섭게 막 새처럼 막 돼 있거든. 근데 하울이 사실은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왕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소피가 그 본질을 알지. 그래서 소피가 가서 이렇게 안아줘. 그때 이제 하울이 오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소피도 사실은 뭐냐면 마법에 걸린 할머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울의 시각에서 보면 얘는 정말 소피, 그 마법에 걸리기 전에 아주 소녀로 보여.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걔네들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딱 그럴 때 이제 소피가 그냥 안아줍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하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래 하우르 자체가,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하우르 자체가 도망다니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물론 원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1900년 초에 나오는 노르웨이인가 아니면 스웨덴의 어떤 동화에서 이렇게 따온 거라고 해. 근데 어쨌거나 하울이 도망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도 보면 계속 도망다니거든요. 근데 걔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도망만 다녔어. 근데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켜야 할 것이 생겼거든.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로 확, 내가 그때 울음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완전 몰입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 울음이 터진 거야. 울음이 터진 와중에 계속 이야기가 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뭐가 있냐면, 할머니잖아. 소피 할머니잖아. 할머니인데 하울이 그래. 너의 머리에,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뭐야? 흰머리일 거야, 흰머리.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울이 너의 머리에 별빛이 내렸어라고 해요. 거기에 2차로 또 터진 거야. 그리고 나서 2차로 터져가지고 진짜 얘들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꺽꺽꺽 목청으로 울었어. 근데 이 망할놈의 CGV가 이게 그 마지막 장면이잖아. 그러면 자막이 올라가면서 음악이 나온단 말이야. 뭐 따라라라라라라 음악 나오는데 이걸 불 켜버린 거야. 나는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불이 켜진 거야. 그때 불이 켰을 때 내가 이게 울면서 앞을 봤는데 만화잖아. 초딩들이 엄청 모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딩들이 때로 오는 거지. 엄청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르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이미 이걸 막 그때 이제 모자 입고 이제 모자 쓰고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날 보더니 저 아저씨 운다. 한 애가 외친 거지. 그 목소리 진짜 아저씨 운다! 막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막 욕도 안 나와. 막 째려보려고 그랬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애들 하도 많아가지고 초콜릿 러쉬가 막. 근데 갑자기 누가 뭘 던졌어. 그 뭐지?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나한테 던졌어. 한 애가 던졌거든? 근데 몇 애가 따라서 또 던진 거야.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난 이미 울음이 계속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막 계속 맞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막아. 왜 불을 그때 켜는 거야. 그래서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좀 정화되고 그래서 밖에 나갔어. 우선 감동은 감동이고 울음은 울음인데 화가 나는 거야. 이야, 내가 진짜 초딩들한테 그런 진짜 모욕감을 그래서 막 그런 고민하다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이제 맛있게 밥 먹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 집에 가서 옷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탁 털었는데 그 모자 입었잖아. 그 모자에 아까 그 맞은 그거 있잖아. 그 영수증 그런 거 있잖아. 그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또 화가 또 치밀어. 그런가. 자, 갑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자, 정을 못 다해서 목조차 메이니 오전이라는 건 자 방정맞은 이런 뜻입니다. 자 오전된 자 미줄 쳐봐. 방정맞은 이렇게 써보세요. 적지 말고 들으세요. 자, 요 작품은 삼위인곡 속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인곡이라는 것은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인곡 2예요. 그래서 삼위인곡에서는 되게 한자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기품 있는 어떤 양반집 규수 안악내의 느낌이었다면 이 송미인곡은 한글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한자보다는. 그래서 요런 말들, 오전된, 자, 요런 거는 방정맞은 이런 것들은 바로 평민의 안악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송미인곡과 삼위인곡을 비교할 때 대표적인 어떤 어휘에 어떤 따라서 나옵니다. 자, 방정맞은 개성. 자, 개성 세모 쳐야죠. 60개 치킨 이거 있잖아. 그지? 그 개가 바로 이제 닭이야. 그러니까 개성이니까 닭소리. 닭소리는 잠을 어찌 깨웠는가. 됐습니까?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으악! 허사로다, 허무하도다. 님께서 어디 가셨을까? 자, 꿈결,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자, 중요하지 않은데 질문 던집니다. 이 창은 어느 쪽 창일까요? 그렇죠, 북쪽. 그렇죠. 북쪽. 북극성 북쪽. 그렇지? 좋아.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자, 요거 우리가 밑줄 한번 쭉 쳐봐.
그림자가 야, 어여쁘다. 이제 알겠지. 우리 훈민정음 했잖아. 그지? 어여쁘다. 그지? 불쌍하다. 불쌍한 그림자. 자, 무슨 법? 의인법. 의인법이니까 감정? 이입. 그래요. 감정이입. 그렇지? 불쌍한 그림자. 감정이입.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서. 쉬어지어는 사라져서. 사라져서라고 적으세요. 이거 좀 낱말들 많이 물어봅니다. 차라리 사라져서. 자, 낙월이나 되어서. 자, 낙월 동그라미 치세요. 적어봐.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 낙월이나 되어서. 오른쪽에다 윤회사상이라고 적어봐. 그러니까 이승에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지? 꿈속에서조차 일시적 만남이었으니까 따라서 저승에서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생에. 낙월이나 되어서. 낙월은 달입니다. 님 계신 창안을 반드시 비추리라. 옆에다 화살표. 자, 질문 던집니다. 이거 적극적 사랑일까? 소극적 사랑일까? 그렇죠.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들으세요. 낙월은 멀어요. 됐죠? 멀리 있어요. 님과 멀리 있습니다. 낙월은. 그리고 사실 알아채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멀리 있어서. 자, 그래서 자, 밑에 충고합니다. 누가? 감녀가. 뭐라고 충고하냐면 각시님, 거기 감녀 옆에다 적으세요. 자, 충고, 조언 이렇게 적으세요. 조언, 충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각시님, 달이 약하니와 뭐 달은 물론이거니와 원래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의역할게요. 달도 좋지만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달도 좋지만 구준비나 되소서. 구준비 동그라미. 자, 구준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 구준비, 자, 동그라미 치고 다 적어보세요. 자, 적극적이라고 적어보세요. 삼위인곡은 사실 되게 소극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송미인곡은 좀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마지막에 뭐 때문에? 감녀 때문에. 왜냐면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구준비 한번 볼까요? 구준비라는 것은 사실은 소나기를 나타내요. 자, 얘는 소나기예요. 소나기. 소나기가 되세요. 그럼 얘가 왜 적극적일까? 자, 우선 님과의 거리가 어때요? 가깝다.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미지? 눈물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님 앞에 가서 우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을 알리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달 떴다고 해서 길 가다가 우와 달이야 이러진 않잖아. 비가 오면 비가 오네. 확실히 느끼죠. 따라서 적극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미인곡은 좀 적극적 사랑을 좀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랑을 알리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속미인곡이 자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흐름 이해가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저기 잠깐만 3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안 한 것들 좀 한번 해볼까 앞에? 안 한 것들 좀. 어디 우리 뭐 안 했어? 감히 헐고 사랑하고 어디야? 감히 헐게하여. 그거 16세기입니다. 16세기. 소학원의 16세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디 보시냐면 그래, 우리 고대가요 한번 봅시다. 고대가요. 자,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입니다. 고대가요. 2페이지. 안 한 것들 한번 해봅시다. 자, 고대가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말의 변천. 자, 요거 할 테니까. 자, 칠판 보자. 그래서 거기도 고대가요가 나와서 이거 같이 보면 좋겠다. 자, 흐름이, 아이고, 이게 왜 안 나오니? 나오나? 나온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고대. 자, 고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자, 우리가 삼국시대 이전. 자, 이것을 보통 고대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이전. 그래서 이 고대가요는 삼국시대 노래이거나, 자, 그 이전을 자,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신라가 있어요.
신라. 그래서 신라의 향가가 또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치? 적지 말고 그냥 봐요. 괜찮아. 그냥 봐. 자, 중세가 중요해, 사실은. 중세. 자, 중세는 전기 중세와 후기 중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중세의 시작이 뭐냐면 고려의 건국이에요. 즉, 고려가 몇 세기냐면, 자,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그냥 이해하세요. 고려 10세기입니다. 이때부터 중세가 시작해요. 알겠지? 고려 10세기. 이렇게 외우세요. 이해하세요? 자, 생각이 나. 10세기. 고려 10세기. 이해갑니까? 이때부터 중세야. 그러면 중세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럼 중세는 반으로 나눠서 전기 중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중세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저 기준이 뭘까? 먼저 두 가지 기준을 한번 볼까? 두 가지 기준? 왜 고려 때부터 중세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신라까지 어떻게 하면 고대가 돼요. 신라까지 고대. 거기에 이제 향가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왜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인데 고려 때부터 왜 중세라고 할까? 한번 살짝 생각해봐. 이유가 뭘까? 되게 단순해. 진짜 단순해. 그건 좀 상관이 없어. 이게 문학사이니까. 신라의 수도 어디? 야, 신라의 수도 어디야? 아니 저기 금성. 속담인데 어디야? 손가락이 어디야? 경주. 그래, 경주. 그러니까 남방계 언어였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중앙어라고 해서 지금 현대 중앙어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래서 그걸 표준어라고 하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게 바로 이제 표준어죠, 표준어.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말 못하는 친구들 이거 발음해보라면 되잖아. 그래. 그래, 이거. 제대로 하는구나. 선생님은 서울 사람이야.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거의, 중학교까지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때 여기 왔지만, 거의 뭐 대학 때부터는 계속 서울에 있었으니까, 선생님은 진짜 표준어 그대로 씁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블루베리 스무디. 깔끔하지? 이게 서울의 위험이야. 인천 이 자식들. 자, 스무디. 됐죠? 어떤 친구가, 야, 얘들아, 스무디 해가지고 이거 구개음화 안 됐어요. 이따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구개음화 블루베리 스무디야?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신라의 수도는 경주죠. 그래서 그땐 중앙어가 바로 남방계 쪽이었단 말이야. 근데 고려가 되면서 개성평양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중앙어가 북방계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부터 중세 시작. 어떤 어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나서 전기, 후기 나옵니다. 자, 여기 전기 중세와 후기 중세의 가장 기본 중간이 어딜까? 자, 역사적 사건. 이거 조선. 임진왜란은 여기입니다.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부터 근대예요. 왜냐면 이때 외국 문물과 외국 어휘가 막 들어와. 자, 그럼 이거 세봐. 병자호는 이제 훨씬 뒤죠. 왜 예수의 탄생이라 그러지? 자, 뭘까? 생각해봐. 되게 단순해. 홍수대첩. 살수대첩. 살수대첩은 여기까지 가죠. 자, 봐봐. 힌트 줄게. 여기는 거의 한자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이 나오지 않은 거야. 그럼 여기 뭐? 그래요. 훈민정음 창제예요.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 1443년. 그치?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때부터 자, 바로 이제 후기 중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뭘 배우는 거예요? 여기 후기 중세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훈민정음을 통해서. 이해가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글로 지어진 최초의 작품은? 아닙니다. 훈민정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훈민정음 언어는 세조 때 나왔어. 세조 때. 아마 1459년 그때 나왔을 거야. 우리가 배우는 그거는. 그러니까 세조 때 나왔으니까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고 그다음에 46년에 반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쉽게 말하면 10년 후에 훈민정음 우리가 배운 서문
한자로 써 있는 걸 한글로 언해한 걸 배운 거야. 그럼 그 사이, 그 10년 안에 딱 만들어진 게 있어.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배웠어. 우리가 그걸 언제 배웠어? 나라말싸. 그렇지, 그거 뭐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니면 씨. 용비어 청가가 한글로 지은 최초의 작품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 임진왜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대가 쭉 가다가 근대가 이제 딱 하면서 현대로 넘어오는, 자, 이게 바로 1894년 무슨 일이 있었어? 임진왜란 아니 저거 그놈의 임진왜란. 갑천연변 개혁. 뭐야? 아니 가물기요? 거의 왔어. 깜게요.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현대 국어가 자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요. 얘네들 몰라도 되고요. 얘는 알아야 될 걸.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 나갈 때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임진왜란부터 근대. 자, 그래서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야. 자, 전기, 중기. 자, 요건 이제 전기, 후기 나눠지는 거.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세가 언제부터? 자, 이때부터. 자, 그래서 우리 고대가요 한번 볼 거예요. 고대가요 보자. 여기선 여러분들 이런 작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에서 그 다음에 개인적 서정시로 분화된 과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갈게요. 개념. 삼국시대 이전의 노래로서 오늘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3편뿐인데, 자, 그것도 모두 한역되어서 자, 전해지고 있다. 한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자로 번역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한글로 번역되는 건요, 그건 언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글 언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해. 한역이라는 것은 한자로, 즉 무슨 얘기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한자로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음악, 무용, 시가의 종합이었던 원시 종합예술.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가 분리, 밑줄 쳐.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가 분리,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잖아. 원시 종합예술, 따로 밑줄 쳐. 그럼 원시 종합예술 제천의식이니까 이건 집단적이라고 적어줘야 돼. 즉, 집단적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분리 혹은 분화되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밑으로 그냥 내려올게요. 자, 특성 볼게요. 언사구. 자, 한자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4글자 4줄이란 뜻이에요. 밑에 구지가 한번 보세요. 한 줄에 몇 글자? 4글자 보이지? 그래서 한자가 사구니까 4줄. 19채 향가 그러면 10줄짜리였잖아. 그치? 그거야. 사언사구. 자, 한시용으로 번역되어서 전해집니다. 즉 구전되다가 한자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경설화의 삽입, 요거 밑줄 쳐. 그러니까 배경설화가 존재하고요. 그 안에 여기가 그 가운데 있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단적 요거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개인적 밑줄 치세요. 그래서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 서사시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이야기겠니? 나라의 건국 이해가죠? 아니면 시조 이런 거와 관련 일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술이나 제의적 생활상. 제의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거고요. 자, 주술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주술은 뭐 다른 게 아니죠. 주술은 초자연적 존재에게 소망을 비는 걸 주술이라 그래요. 초자연적 존재에게 소망을 비는 거 주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주술에 대해서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 자, 주술은 좀 알아두면 좋아. 자, 초자연적 존재에게 소망을 빔. 자, 이런 걸 우린 주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초자연 존재를 어디에 투영하냐면 보통 자연물에 많이 투영하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 뭐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뭐 거북이, 그 다음에 무슨 뭐 곰,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신령스러운 존재로 이야기하죠. 거기에 투영해서 소망을 비는 거예요. 아프리카 애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우리가 막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 달 보고 비는 거, 달 보고 소원 비는 거, 이런 것들 다 주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 액세서리. 그래서 액세서리 많이 하는 친구, 그건 다 주술에서 오는 거예요. 커플링 다 그거 주술입니다. 우리가 커플이라는 걸, 자, 어떤
우리끼리의 약속이라고 알리는 것도 있지만, 자, 사실은 거기선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수갑이에요. 수갑.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떤 계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구속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되는 게 사실은 커플의 본질이에요. 그래, 날 구속시키지 마. 뭐, 넌 날 구속하려고 해. 그럼 왜 만나? 그럼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속되려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주술이에요. 우리 사랑 영원하게 뭐 이런 거 주술. 운동선수가 뭐 골이나 아니면 득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반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주술이에요. 다 주술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주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고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죠. 나는 여기다가 뭐야? 이게 고니의 고마움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 고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니가 뭐 불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쓸데없이 생각 없이 그냥 사온 거야. 근데 그거를 쌤은 아직도 지금 몇 년째, 5년째 차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끊어졌거든요. 한 번 끊어져가지고 바닥에 촥 하나하나 딱 모아. 왠지 막 이게 끊어지는 거 보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왜냐면 고무줄이 오래됐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놨다가 그 뭐라고 하죠? 야, 이거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 무슨 공예라고 하잖아. 그 고무줄을 이제 쿠팡에서 시켰죠. 근데 50m 나왔어요. 쓸데없이. 50m. 필요한 사람 얘기해. 저기 엄청 많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주술이야. 사실은 다 주술. 자, 볼게요. 구지가부터 봅니다. 자, 이게 거북구자인데요. 자, 요거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기 밑에 감상 한번 볼까요? 감상 봐봐, 감상. 가락국시조. 자, 가락국시조. 가락국이 뭐야? 가야. 가락국이 가야. 특히 그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자, 가야가 이제 오가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관가야로 쭉 내려오는 게 바로 김유신이에요. 자, 갑니다. 가락국 시조인 김수로왕의 강림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화입니다. 자, 신화 속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신에게 소망을 비는, 자, 주술적 노래입니다. 볼게요. 가자. 거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부가. 자, 오른쪽에 적어 볼게요. 거부가 오른쪽에다가 자, 2번 불렀죠? 자, 거부가 오른쪽에다 호명이라고 적으세요. 호명. 부름이에요, 부름. 여기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 치고 호명. 이 거북의 의미는요. 자, 우선 초자연적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초자연적 존재. 자, 그리고 자, 주술적 대상입니다. 주술적 대상. 얘한테 비는 거예요. 터틀 이게 부름. 터틀. 자, 머리를 내어놓아라 라고 얘기하죠. 자, 머리를 내어놓아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자, 머리를 내놓아라. 명령. 자, 이럴 때 이 머리의 의미는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김수로왕입니다. 김수로왕을 내놓아라 이런 겁니다. 터틀 김미 유어해. 자,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그렇죠? 자, 오른쪽에다가 내어놓지 않으면, 만약 내어놓지 않는다면 가정. 자, if you don't give me your head, 자, I'll kill you. 자, 이러고 마무리되는 거야. 구워 먹으리. 왜 이런 얘기가 돼? 개가 짖니? 자, 뭐죠? 자, 구워서 먹으리. 자, 어디다 적어? 구워서 먹으리. 위협. 그렇죠. 위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고대가요의 요 구조는, 집단적 구조는 가정과 위협의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구워 먹으리. 자, 이게 바로 이제 주술적입니다. 위협이 주술적이에요. 선생님, 왜 위협이 주술적이에요? 뭔가 소망을 빌려면 더욱더 어떤 좀 이렇게 착하게, 좀 차분하게 간절해야 되지 않아요? 무당 생각해 보세요, 무당. 무당 어떻게 합니까? 무당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귀신을 내쫓거나 이런 소망이나 이런 소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작두 타고 막, 그렇죠? 막 칼 휘두르고 그러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막 이상 막 무섭게 칠하고 나서 막 가시 같은 거 막 혀에다 막 바르고 막 이질하면서 이해가지? 굉장히 무섭잖아. 그런 거예요. 위협도 주술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수랑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배경설화 말씀드릴게요. 자, 구지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구지봉. 구지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구지봉은, 마치 그 뭐예요. 그 거북구자거든요. 거북이의 손처럼 생긴 봉우리인 거예요. 구지봉에. 자,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구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9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여긴 구지봉입니다. 니들은 누구냐? 우린 구간입니다. 그러면, 자, 모일, 즉, 모월 모일에, 너희들 만백성이 모두 모여서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면 내가 왕을 내리겠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흙을 막 파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럴 때 김수로 왕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흐름 이해가죠? 그 배경설화에서 이들이 흙 파면서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흙 파면서, 흙 파는 건 뭐죠? 노동이죠. 따라서 이것을 노동요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집단적인 거예요. 흐름 이해가니?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 그럼 봐봐. 연대, 신라 유리왕, 글래스 킹. 자, 작자, 구간, 9 부족의 어떤 이제 우두머리인데요. 구간은 몇 명? 200~300여 명의 사람이다. 그냥 많은 사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격은 주술적, 이제 이해가죠?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식을 치룹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이죠. 그래서 아까 땅 파면서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노동요인 거예요. 이해가죠? 다 이해가죠? 집단적 노동요. 그래서 특히 집단적 노동요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배경설화와 관련 지어서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영신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영신 거꾸로 읽어봐. 신영, 즉 신령스러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물론 한자는 다르긴 하지만, 그죠? 신령의 그 영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편해요. 신령스러운 군, 임금을 부르는 노래, 이런 얘기입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자는요, 영접하다의 영자야. 그러니까 영접이 뭐야? 맞이하는 거지. 자, 갑니다. 신군을 영접하는 노래, 이런 뜻이야. 알겠지? 영신군가. 자, 가락국가. 사원사고의 한역시고요. 자, 주제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집단적인 고대가요를 봤습니다. 자, 이제 서정적인 고대가요 봐야 돼요. 3페이지. 황조가 혹시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안 들어봤어요? 거기 감상 있잖아. 그 감상 한번 읽어봐. 감상. 이게 익숙할걸? 그치. 자, 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유리왕입니다. 자, 고구려 유리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칠판 봐봐. 유리왕에게는 둘이 있었어요. 최희와 화희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다르게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유리왕이 사냥 나간 사이에 치희하고 화희가 싸워서 결국 치희가 어떻게 됩니까? 가버리죠. 그래서 자, 미리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자, 어떤 꾀꼬리가 오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 서정치야. 자, 근데 내가 다르게 접근해 볼게. 그냥 듣고 흘려. 자, 보세요. 자, 치희, 저 치라는 것은 꿩을 나타내는 거예요. 꿩. 자, 화라는 것은 뭘 나타낼까? 별을 나타냅니다. 벼화자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싸웠다. 그럼 벼라는 것은 여러분들 농경을 나타내고요. 그렇죠? 자, 치라는 것은 수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서 결국 누가 이겨요? 농경이 이긴 거죠. 그래서 신석기에서 어디로? 촌동기로. 이해가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둘이 싸워서 자, 얘가 떠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청동기로의 어떤 이제 그런 전환, 농경생활로의 전환, 자, 이렇게 얘기한다 하기도 하고, 정말 주술적으로, 자, 꿩을 숭상하는 부족과, 자, 별을 숭상하는 부족이 있는데, 자, 유리왕이 둘의 어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둘을 화해를 꾀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이야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 서정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갈게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자, 헐헐 나는 날아가는 이런 뜻입니다. 날아가는 저 꾀꼬리. 꾀꼬리 네모. 네모 한번 쳐봐. 자, 전혀 상관없는 꾀꼬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암수 서로 정답구나. 정답구나 물결. 자, 꾀꼬리는 커플이에요. 됐죠? 커플입니다. 자,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외로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망할 솔로거든요. 그래서 외로워라 물결 쳐. 그죠? 거기다 적어보세요. 정서의 직접적 표현. 이렇게. 정서의 직접적 표현. 정서의 직접적 표현.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자, 그럼 질문 던집니다. 자, 꾀꼬리를 통해서 정서가 심화되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럼 꾀꼬리와 나의 관계는 동일시야 대비야? 대비. 그렇지. 자, 꾀꼬리에다가 대비.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대표적인 시입니다. 여기 뭐 여자친구 있는 사람? 우리 다니는 당연히 여자친구 많을 거고. 그쵸? 선생님도 남자친구 많습니다. 자, 남학생들 중에서 여자친구 있는 사람 들어봐.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 어딜 나갔는데 저희 남녀가 서로 손을 잡고 막 가거나, 그지? 또 이제 고돌 이제 뭐 빼빼로데이나 아니면 이럴 때 딱 보면 눈앞에 다 누가 보이는 거야?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들인 거야. 이해 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쟤네들 때문에 나의 외로움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개인적 서정시다. 집단적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분화가 되는구나. 그치?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공무도화가. 이건 뭐 없네? 자, 공무도화가 보시면, 자, 이제 고조선 시대로 이제 추정되는 건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거기 우리가 작가 백수광부의 철하고 돼 있잖아요. 백수광부. 여기서 말하는 백수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백수는 흰머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흰머리. 흰머리에 미친 남편의 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머리에 미친 남편인데 이 남편이 미쳐서 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말리려고 했지만 결국 말리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잊지 못하고 불렀다는 노래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가자. 들어봤을 거예요. 이미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지? 자,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 우리가 네모 한번 쳐보세요. 이 물의 의미 볼게요. 이 물의 의미는 자 적어봐. 말리는 거예요. 만류. 만류입니다. 만류. 그러니까 이 만류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 말리는 거예요. 저 만류라는 단어는 공무도화가에서만 써요. 알겠지? 만류. 자,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이 그의 물을 건너시네. 자, 물네모. 거기다 뭐라고 쓸까? 여기서 물의 의미는 이별입니다. 이별의 의미예요. 처음에 만류의 의미, 만류 사랑, 그 다음에 이별.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여기 물네모. 여기서 뭐예요? 죽음의 의미겠죠. 님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 밑에다가 절망, 체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개인적 서정시로 자 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되게 많이 했네 보니까. 향가도 끝났고 정읍사 우리 했죠. 정과정도 했고 동동도 했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정석가 정도 안 했어. 서경별곡도 했죠. 우리 많이 했어. 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딱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집시다. 근데 우리 어디까지 한 거예요? 가시리 했니? 우리 11번. 11번 가시리. 동동 했니? 동동? 10번.
했어 안 했어? 그만 얘기해. 저도 아, 그럼 이거 동동 안 했구나. 동동할 걸 그랬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3호곡, 8번 3호곡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자, 3호곡.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자, 이런 뜻이에요. 자, 호미도 날이지만은, 호미 세모 한번 쳐봐. 호미도, 그죠? 호미도 날이 있겠죠? 호미도 날이지만은, not,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not 있죠, not. not. 낫같이 잘 들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낫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호미로 다치게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낫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낫이 어떻게 생긴지 알죠? 그죠? 낫으로 찍으면 아주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호미로 찍으면 그냥 아파요. 이해가지? 그냥 타박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미도 날이지만 낫같이 잘 들리가 없습니다. 아버님 세모.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은 위동둥중 후렴구입니다. 어머님같이 어머님 동그라미 괴실이 사랑하는 사람 없어라. 결국 자 아버님의 사랑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호미에 비유했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낫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모지만 자 사실은 어머님의 사랑이 최고다라는 얘기. 옛날에는 뭐 그랬겠죠. 엄마가 이제 키웠으니까. 아소님아 어머님같이 사랑할 사람 없어라. 자 여기서 밑에 감상 볼게요. 파더보다는 마더의 사랑이 깊다는 내용을 호미나 낫에 비유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 주는요.